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탠다드 모델의 즉 표준 모형에서 로컬 SU2 게이지 대칭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런 대칭성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한 어떤 물리적인 보존량이 있다는 게 바로 너터의 정리죠. 너터 시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국소 SU2 게이지 대칭에 의해서 라그랑지안이 변하지 않는 그런 대칭성 때문에 어떤 물리량이 보존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의 제목을 이제 연금 수리 가능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쿼크의 어떤 종류, 즉 업다운의 업 쿼크가 이제 다운 쿼크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바로 이제 원자 분호가 바뀌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술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챗 GPT를 써가지고 이 챗 GPT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이게 어떤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지 사실 좀 의아한 경우가 많죠. 잘못된 답을 내놓은 경우도 많은데, 이런 챗 GPT가 이런 표준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챗 GPT를 처음 써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chat.openai.com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표준 모형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hat is standard model? 그 스탠다드 모델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면은 theoretical framework used to describe a fundamental particle and force that make a universe. 우주를 구성하는 fundamental particle, 기본 뭐 입자와 이제 힘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글이 읽기 이제 좀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구글 이 번역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바로 우리말로 이제 또 번역이 되니까 훨씬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What is SU2 gauge symmetry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SU2 gauge symmetry is a mathematical symmetry that describes behavior of certain subatomic particles, especially those that are governed by weak nuclear force. 그러니까 약한 이제 핵력에 작용하는 그런 대칭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U2 그룹이 is Lie 그룹이고, which it means it is continuous group transformation of the mathematical object without changing its property 해서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뭐 좀 크게 틀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SUT symmetry relate to the concept of isospin, which is quantum number describes behavior particles, different charges. 그래서 이제 이 아이소스핀의 개념에 연관된 대칭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도 이 아이소스핀에 관한 양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아이소스핀이 이제 보존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제대로 이렇게 문장을 생성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어떤 페르미온과 게이지 보존의 어떤 윅 아이소스핀을 물어봤더니 이제 쿼크는 즉 업 쿼크는 플러스 2분의 1,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렙톤도 렙톤은 이제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플러스 2분의 1이고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 게이지 보존에 대해서도 돌 플러스가 1이고 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G 보존은 0이다. 이렇게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이게 값이 조금 대답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대답을 물으시면 안 되고 한번 구글링으로 다시 설치해 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물리학 공부를 할 때도 상당히 좀 유용한 툴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100% 이제 확신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또 뭐 거의 동일한 또 대답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이렇게 그 챗 GP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같이 활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국소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페르미온 입자와 그 다음 게이지 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즉 페르미온 이중항이 이제 SU2 국소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으려면은 단독으로 있으면 안 되고 항상 W뮤라는 요 게이지 입자와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제 Q 라그랑지안이 이제 위치 에너지 빼기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엄밀히 이제 라그랑지안 그 덴시티가 됩니다. 라그랑지안 밀도가 되고 그게 이제 여기 Q 바 그다음에 I 감마 뮤 D 뮤 요 라지 D 뮤는 이제 공변 미분을 의미하는 이런 형태의 원래 미분에다가 이 타오라는 요 어떤 그 행렬과 그 다음에 W 뮤라는 요 입자 간의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 항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G2는 이제 이 약한 상호작용력의 이제 결합 상수고요. G2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변 미분이라고 한다라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공변 미분 항이 오고 그 다음에 Q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W 뮤 W 뮤 해서 이게 바로 W 뮤라는 게 게이지장 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이지장 텐서가 이렇게 오는 이런 형태의 라그랑지안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그랑지안은 이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원래 라그랑지안과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런 이제 대칭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존량이 뭔가 이제 물리적인 보존량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만약 페르미온 입자가 아니라 스칼라 입자도 역시 이중항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힉스 보존 같은 게 바로 이제 이 스칼라 입자인데 이 힉스 보존을 우리가 기술할 때도 역시 이 스칼라 이중항으로 기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힉스 보존도 역시 이 국소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대칭성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힉스 보존까지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이제 대칭성이 있으려면은 그때 라그랑지안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라지 D뮤 파이 대가 그 다음에 D뮤 파이 여기 일종의 그 운동 에너지 항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D의 그 게이지당 텐서의 항은 역시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스칼라 입자의 그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주어졌죠. 델뮤 파이 대가 그 다음에 델뮤 파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빼기 질량항이 왔었죠. 그래서 뭐 파이 대가 뭐 m 제곱 뭐 파이 이런 형태의 그 질량항이 왔는데 질량항 자체가 이제 이 그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대칭성 있으려면은 여기 없어져야 된다. 그런 게 하나의 일종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 게이지 입자 간의 그 게이지 입자에서 나오는 요 운동 에너지 항 두 항으로 구성되고 여기 전류항은 요 앞에 이제 공변 미분 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페르미온 입자나 스칼라 입자나 그 결과적으로 이런 공변 미분 똑같이 적용되고 역시 둘 다 이제 질량항이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큰
이 국소 SU2 게이지 변환의 대칭성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 페르미 입자나 혹은 스칼라 입자들도 다 스칼라, 즉 힉스 보존 같은 경우에 질량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질량을 가지게 되느냐? 이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질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제 힉스 메커니즘으로 이 질량을 가지게 된다. 거기까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런 그 SU2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그 보존되는 물리량이 이제 약한 아이소스핀이라고 제가 아까 챗 GPT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weak 아이소스핀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면요. 우선 이제 이런 우리가 쿼크를 이렇게 이중항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업, 다운 이렇게 이중항을 표현하고 위에 거에 이 스핀을 2분의 1, 밑에 거의 스핀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핀의 값이 우리가 아이소스핀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진짜 스핀은 아니지만 뭐 쿼크가 이렇게 회전해서 생긴 스핀이 아니라 어떤 단지의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게 스핀 업의 상태와 유사하고 얘는 이제 스핀 다운의 상태와 유사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떤 그 우리가 SU2 변환에서 SU2 변환이 일종의 그 이런 스핀 공간에서의 회전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스핀 공간에서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쿼크의 상태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일종의 하나의 그 물리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소스핀 값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그 Z축 성분, 즉 우리가 뭐 X, Y, Z라는 이런 그 방향을 잡았을 때 한쪽 방향의 성분을 이렇게 I3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Z축 방향의 성분을 우리가 I3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이건 스핀 업과 스핀 다운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스핀 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원래 스핀 값은 2분의 1이고 이 스핀의 Z축 값이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스핀 다운은 스핀 값은 2분의 1인데 Z축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걸 이제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개념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업 쿼크는 아이소스핀 값이 2분의 1이고 그거의 Z축 값도 2분의 1이니까 그냥 Z축 값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 얘는 이제 I3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참 스트레인지도 역시 이쪽이 스핀 업이고 이쪽이 다운이고 한쪽 방향을 우리가 그 선택을 한 거죠. 이쪽 방향을 우리가 스핀이 2분의 1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요 일렉트론이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이제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그 이중항으로 표현하려면은 일렉트론이 밑에 오고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이제 위로 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중항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항상 1세대 쿼크, 2세대 쿼크, 3세대 쿼크가 이렇게 있듯이 1세대 렙톤과 2세대 렙톤, 3세대 렙톤도 각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쌍으로 이중항으로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이소스핀 개념이고, 네, 그래서 원래 이 아이소스핀이라는 개념이 이제 핵에서 우리가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를 봤을 때 이게 거의 쌍둥이 입자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보다 이제 중성자가 질량이 살짝 크고, 물론 일렉트리컬 차지는 다르지만 성질이 이제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일종의 그 쌍둥이 입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아이소스핀이 이쪽을 이제 뭐 플러스, 이쪽을 업이라고 보고 이쪽을 이제 다운이라고 봤듯이 거기서 유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핵자의 경우에 즉 이런 하드론을 기술하는 이제 딱딱한 이런 물질들인 이런 하드론 핵자를 기술할 때 이 아이소스핀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이제 아이소스핀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weak 아이소스핀이라고 부른다. 즉 SU2 그룹에서의 이
아이소스핀의 개념은 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weak 아이소스핀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이지 보존에 대한 아이소스핀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까 W뮤라는 요 입자는 이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한 거죠. 즉 W1, W2, W3 입자가 가능하니까 얘는 이제 아이소스핀이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되고 요 아이소스핀의 이제 Z축 값이 요 1, 0, 마이너스 1, 즉 스핀이 1인 경우에는 1, 0, 마이너스 1, 요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하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W 플러스는 그 전하와 연관되기 때문에 W 플러스는 아이소스핀이 1이고 G 입자는 아이소스핀이 0, 아이소스핀 I3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 마이너스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종의 그 삼중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L과 LG를 이렇게 봤을 때 이 L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때 LG가 플러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요 세 상태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소스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이 포톤과 글루온은 아이소스핀 값이 이제 0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힉스 보존은 아이소스핀 값이 여기는 이제 I3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하와 사실 연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눈치를 챌 수 있겠죠. W 입자를 봤을 때 그래서 이 Q와 아이소스핀 값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Q는 I3 플러스 2분의 1에서 YW 이게 weak hypercharge가 되고요. 그래서 하이퍼차지라는 개념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겔만 니슈지마 포뮬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U1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이 전하가 이제 보존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 SU2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아이소스핀이 보존된다는 걸 이제 방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하이퍼차지도 이제 보존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U1 게이지 대칭성과 역시 이런 하이퍼차지가 보존되는 것도 역시 이제 연관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니시지마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요, 가츠히코 니시지마라고 해서 1926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살았던 일본의 이제 물리학자인데. 도쿄대 이제 물리학과를 나오고 오사카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오사카 대학에서 그때 이제 남부 요이치로라는 요 일본 물리학자 있죠. 이분은 이제 그 자발적 그 대칭성 파괴라는 그 이론으로서 노벨상을 이제 타신 분인데 그분과 같이 이제 이 강한 상호작용력과 이 이상한 입자, 이 스트레인지 입자죠.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연구하다가 이제 이 겔만 니시지마 포뮬러를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겔만과는 별도로 이제 독자적으로 발견한 그런 공식인데 이 겔만은 여러분들 그 쿼크라는 이름을 명명한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국의 그 이론 물리학자죠. 그래서 겔만도 다 노벨상을 타고 남부도 노벨상을 탔는데 이 니슈지마는 아무튼 그 이런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후보자로는 올랐는데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런 이타 메존이라는 이타 차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묘함, 즉 스트레인지 입자 물리학의 이 스트레인지니스에 대한 그 개념, 우리가 그 스트레인지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어떤 연구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니시나 이렇게 기념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55년에 이 니시나도 이제 일본의 그 물리학계에 거의 그 처음 등장한 그 거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유가와 히데키나 혹은 일본의 그 유명한 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물리학자들의 스승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이 니시마 기념재단에 이제 이사장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컬러 컨파인먼트 색지향과 이런 비가환 양자장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SU2 그룹이 바로 이 비가환 그룹이니까 이런 그 W 입자와 같은 이런 비가환 양자장론에 이제 기여를 하신 그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일렉트로 위크 인터랙션에서 약한 상호작용력이 이 실제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항상 약한 상호작용력 하면은 뭐 핵의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붕괴에 작용되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아이소스핀과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그 중성자, 즉 중성자는 쿼크로 따지면 이제 업 다운 다운 이렇게 있는 거죠. 업 다운 다운 쿼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건데, 중성자가 이제 양성자로 바뀌면서 즉 다운 쿼크이 이제 그 업 쿼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 다운 업이 되면 얘가 이제 전하가 요 업 쿼크가 전하가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2 다운 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다시 업 쿼크이 3분의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하가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프로톤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그때 내놓는 게 이 전하가 보존되려면은 요 W 마이너스 입자를 내놔야겠죠. 그죠? 이 W 마이너스 입자가 역시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안티 뉴트리노, 즉 그 일렉트론 안티 그 반 뉴트리노로 이렇게 붕괴하는, 일렉트론 반 뉴트리노로 이제 붕괴하는 이런 그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그 아이소스핀 값을 고려해 보면은 아까 이 중성자 같으면 이제 아이소스핀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양성자는 아이소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업 쿼크이 아까 플러스 2분의 1, 다운 쿼크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았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더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즉 초기 상태가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이게 여기 W 마이너스는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마이너스 1인 입자를 내놓고 자기 자신 아이소스핀이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해도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아이소스핀 값이.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붕괴해서 일렉트론은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안티 일렉트론 뉴트리노 역시 아이소스핀이 이 경우에는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렉트론 뉴트리노는 아이소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인데, 요거의 반입자는 아이소스핀 값이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그 반응 후에 아이소스핀 값은 얘가 업 쿼크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과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안티 일렉트론 뉴트리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소스핀 값은 바뀐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이소스핀이 보존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으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붕괴하면서 바뀌면서 더블 플러스 보존을 내놓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아이소스핀 값을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이때도 역시 아이소스핀이 이제 보존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학의 발전이 그랬듯이 이 금을 만들기 위한, 즉 알키미 때문에, 연금술 때문에 이 화학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화학 이론이 정립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노예 알키미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그럼 현재 기술로 이 금을 만드는 게 가능할 거냐? 그래서 금이 이제 원자 분호가 79인데, 그 옆에 보면 이제 백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리듐 이렇게 있고, 오른편에는 수은, 머큐리가 있고, 탈륨, 그 다음에 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을
가지고 이제 금을 만드는 시도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원자 번호를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줄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성자를 중성자로 이제 세 번 바꾸면은 양성자 세 개를 이제 중성자로 바꾸면은 이제 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즉 납을 가지고 이제 금을 만드는 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아까 이런 그 베타 플러스 디케이가 양성자가 이제 중성자로 바뀌는 그런 원리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 사실 그 중성자 질량이 양성자 질량보다 조금 더 크죠. 얘는 한 939 MeV 정도 되고 얘는 한 938 MeV니까 가벼운 게 무거운 거로 그 어떤 붕괴해서 일어나기는 사실 확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플러스 디케이가 잘 일어나진 않는데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가능은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로 해서 이런 그 백금이나 이리듐을 가지고 원자 번호를 증가시키는 거, 즉 중성자를 양성자로 이제 붕괴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 캡처해서 이 핵에 있는 일렉트론을 외부에서 돌고 있는 전자든 혹은 외부에서 그 때려주는 전자든 해서 이 안에 있는 핵 내에 그 양성자를 이제 중성자로 바꾸는 일렉트론을 쪼여줘서 이 양성자하고 일렉트론이 만나면 중성자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가능을 하고, 아니면 이제 알파 디케이, 알파 입자라는 게 이제 헬륨의 핵이니까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이제 중성자가 두 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무거운 원소에서 바꾸면은 이제 원자 번호가 2씩 줄어들 테니까 이런 알파 디케이 방법으로 해서 금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게 핵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뉴클리어 퓨전이나 혹은 뉴클리어 퓨전이나 혹은 피션과 같은 분열이나 핵융합과 같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상당히 그 우리가 이런 단순히 어떤 그 베타 붕괴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핵력까지 같이 고려를 한 즉 핵에 대한 어떤 모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한다. 이제 그런 걸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연금술이 우리 세대에도 물론 가능한데 그걸 어느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하느냐는 여전히 이제 연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기술로 그런 그 핵융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데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은 뭐 핵융합을 해서 단지 이 플라즈마를 몇 초 동안 가동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런 연구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핵융합 기술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그 사놓았던 이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봤는데 이 책에서도 물론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진정한 어떤 자아를 찾는 그 과정이 연금술사가 얘기한 어떤 연금술의 어떤 과정과 사실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듯이 이런 연금술, 물론 연금술에 대한 연구가 물론 기원전부터 쭉 있어왔지만 그게 아직 결실은 못 맺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시대에 또 어떤 그 이런 표준 모형이나 혹은 입자 물리학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런 연금술에 도전할 수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역시 또 자신의 어떤 영혼이 정화되고 또 어떤
문명의 진일보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발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